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임시 공휴일을 지나서 우리 시장이 이제 하루 쉬었죠. 그 사이에 중국 시장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은 뜨뜻미지근해서 방향성이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그러니까 목표가를 굉장히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8일에 테슬라 데이의 기대감으로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퀄컴이나 내지는 애플이나 어저께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엔비디아가 6%가 올랐는데요. 이것도 또 일시적인 건 아니지만 그 개별 주식의 특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차 전지를 다운그레이드 하고요. 상당히 방향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오늘 그러면은 또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겠죠. NH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방향성도 없는 것 같고요. 뭐라고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방송 어려우시겠죠? 네, 아무래도 뭐 네.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성장주 랠리 뭐 지속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제 저희가 좀 한 가지 워닝 시그널로 좀 경고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3월부터 6월 대비해서 이제 7월, 8월의 상승 빈도 흐름을 보면 3월, 6월 대비해서는 상승 빈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날들을 카운트를 해보면 그 빈도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을 지속시켰던 수급 주체, 바로 개미들이죠. 개인들의 수급 주체가 조금은 투심이 좀 약화됐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워닝 시그널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미국 주식시장도 뜨뜻미지근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의 그 강도나 힘이 조금은 약해졌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매수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뭐 예전만큼 그렇게 뭐 강하게 사지는 못하겠지만 매수를 이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은 오늘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인들도 이런 2차 전지 아직도 2차 전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2차 전지가 더 이상 안 오르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해 보이고 이제는 좀 이익 실현을 좀 했다가 쉬었다가 살 법도 한데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이런 쏠림 현상 이런 거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코스피를 보면 2위 기업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1위에는 계속 있고요. 2위가 이제 예전에는 포스코, 현대차, SK 하이닉스가 2위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2위 기업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네이버, LG화학 이렇게 지금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코스피의 주도주가 현대차나 포스코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 LG화학으로 변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2위를 했을 때 포스코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ER이 8배라든가 9배, 가장 많았던 게 이제 12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 삼바로라든가 아니면 뭐 그 네이버라든가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PER이 153배, 뭐 70배, 80배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2위로 자리매김을 이익 창출보다 좀 더 빠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2위 기업이 포스코가 아닌 네이버가 맞고 현대차보다는 이제 LG화학이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건 맞지만 이익이 창출되기 이전에 너무 빨리 2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도기적인 기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올라간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성장주 중에서도 조금은 덜 오른 종목들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조금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 섹터를 하나 뽑아 본다면
어떤 섹터를 좀 뽑으시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가장 차익 실현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 러시아 내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이제 백신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한국 내에서 이 백신에 대한 과열 투기 현상은 조금은 잦아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을 바이오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9월 18일에 S&P 500 테슬라가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입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잦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바이오 다음에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sek터는 이제 2차 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봐야 되는 섹터를 꼽자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팩터를 보자라고 해서 퀄리티 팩터라고 해서 기업 중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익성이 좀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전략보다는 종목별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2차 전지가 포텐셜이 높고 앞으로의 주도주로서 이제 2차 전지랑 소프트웨어가 맞지만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본다면 저희는 조금 더 이익이라든가 현금 보유가 높은 포스코 케미컬이라든가 아니면 SKC 그리고 SK 케미칼 이런 쪽으로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조현주 연구원이 조금 지금은 방어적인 자세, 보수적인 자세를 좀 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현금 흐름 좋고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동안 안 올랐던 거.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지금은 약간 현금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애둘러 표현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치주를 사자, 싼 가치주를 좀 좋고 싼 가치주를 사자에서는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성장주는 맞으나 조금의 조정이 있고 쉬어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그리고 뭐 다음 주까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내일이라도 백신이 뭐 좋은 뉴스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현금을 뭐 많이 확보를 할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랠리에서 큰 조정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수를 할 수 있다면은 뭐 계속해서 조정이 일어나도 랠리를 지켜보는 상황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타남에 따른 주가가 좀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싸게 저희가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사실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정책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9월 8일 날 무슨 뭐 만나서 투표를 한다고 상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지금 오늘이 8월 중순인데 아직도 뭐 20일이나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그러면 또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어떤 양상을 보일 건지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네, 일단 9월 8일까지는 미국 의회 여름 휴가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공백기가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9월 달에 추가 부양책이 나타날 수 있다에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공백기이긴 하나 앞으로 나올 것이 크고 나올 것이 확실하다면은 사실 그 공백기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나올 것이라고 확신이라기보다는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일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원 공화당이든 하원 민주당이든 그냥 추가 부양책을 넘기기는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부양책에 합의를 못한 이유가 민주당이 양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양보를 했던 게 이제 3.4조 달러에서 2조 달러고 그 이하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건데 9월 이후에도 그걸 양보할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오히려 공화당이 양보할 가능성이 높고 공화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세력이 좀 더 약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2조 달러의 규모 정도의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1.5조 달러보다 큰 금액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많이 올라간 거 좀 팔자. 두 번째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근데 9월 8일 날 사실 그 민주당이 조금만 양보를 하고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2조 달러 이상 나오면 그것도 서프라이즈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요. 지금 공매도가 9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공매도 금지가 해소가 되면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개인들이 사실은 톱 50 그러니까 위에 라지캡 50개들은 잘 안 들고 있으니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거래를 하니 한 50개 정도는 풀어주고 나머지들은 금지를 지속적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공매도 관련해서. 네, 일단 9월 16일이 공매도 제한 기일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을 할 수는 없으나 9월 16일을 기점으로 공매도 제한이 풀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도 기관도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 규모가 2.2조 달러로 예전에 3조 달러 대비해서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근데 공매도 제한이 해지가 되면은 그 수급이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부분은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연장 가능성을 오히려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연장 가능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안정화되면 그때 가서 공매도 제한을 좀 해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정부 당국에서 제 방송을 보고 있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